x 붙이고 2x-3 써준 후에 뒤에다 플러스 a 하면 됩니다. 끝. 자, gx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요. 얘를 f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 써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 써준 후에 맨 뒤에다 마이너스 3 쓰면 됩니다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이 어떠하다? 같다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3과 같네요. 와,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무시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랑만 같으면 등식 성립해? 얘랑 얘만 같으면 등식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풉니다. 3 플러스 a는 2a 마이너스 3, a양은 a양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답은 6. 계산 잘못했구나. 2항. 그래서 여기 나왔군요.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선생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유형 좀 내리자. 이렇게 내려야겠다. 자,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a를 2라고 할 거래요. 너를 지금부터 2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래. 자, 그러면 요 등식 만족시키는 hx가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 hx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hx로 가는 거야. hx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g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식은 마이너스 hx 플러스 2 나오겠네요. 이 식이 2x 마이너스 3과 같대요. 그럼 우리 이 식 풀어서 hx가 어떤 식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hx는 2x 마이너스 5가 되고 결국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2번, 3번 어때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 그런데 완전 다른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요. 문제를 지우지 않고 옆에 적어서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A가 2야. HG의 X는 fx를 만족시키는 hx의 값을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얼핏 보기에 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자. gx가 주어졌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얘를 h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내가 h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이죠. 와, 나 hx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면 이제 어떻게 푸니까?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치환해요. 하나의 문자로. 보통 t 이렇게 치환합니다. 오, 그렇군요. 선생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때 x는 어떤 값이 되는지 구해보겠습니다. x 이렇게 이항하면 되지. x는 t 넘어오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얘를 치환했으니까 ht라고 쓸 수 있겠네. 예. 그리고 2배의 x자리에 x 대신 무엇을 쓸 수 있다? 마이너스 t 플러스 2를 쓸 수 있다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를 대신 대입할 수 있다. 결국 식 정리하면 h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야 라는 이런 식이 됐지. 근데 나보고 hx 구하래. 그럼 t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x만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겠네요. 즉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사하지만 완전 다른 구조의 문제 두 개 잘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예,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드디어 역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예. 자, 우리 역함수의 정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역함수 땡땡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역함수라는 말을 어디에서 처음 배웠냐면 1대1 대응함수에서 배웠어요. 1대1 대응함수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대1 대응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 1대1 대응함수란 첫 번째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두 번째 1대1 함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원래 함수에서 도착되지 예를 들어서요. 직접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를 하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x에서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1, 2, 3, 4, 5, 6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원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바꿔버린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되는데 6이 출발하고 있지 못하고 동시 출발하면 안 되는데 4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지. 이거 곤란하네?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1, 2, 3, 4, 5, 6이 됐을 때 얘네들이 항상 몇 대 몇으로 1대1로 만나야 되며 왜? 뭐 2대1 이런 거 되면 동시 출발이 돼버리잖아. 1대1로 만나야 돼요. 무슨 함수입니까? 우선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남아도는 녀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와, 그럼 결국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 위로 전부 다 도착했네? 위로의 함수네. 요 경우에만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와, 함수가 될 수 있구나. 결국 1대1 대응만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로의 함수에서 도착되지 않은 원소가 있든지 그러면 얘는 출발하지 않아서 함수가 못 될 테고 동시 도착되는 원소가 있으면 얘는 동시 출발로 바뀌어 버리니까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을 바꿨을 때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 함수이어야만 한다. 1대1 대응 함수이어야만 한다. 예요. 자, 우리 3의 역수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어? 3의 역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배웠죠? 자, f의 역함수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f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럼 네. 질문?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FA에서 x가 출발하면 y에 도착되네요. 오, FA에서 x가 출발하면 y에 도착해 라고 우리 기존에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역함수 만들 거야. 역함수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되는 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라고 했지. 화살표 방향만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때 화살표 방향을 바꿨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 f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함수에서 누가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해요? y가 출발해서 x에 도착되죠.
그래서 우린 식을, 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표현해 볼까? f의 역함수에 의해서 누가 출발했다? y가 출발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다? x에 도착했다 라고 요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수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어떤 함수에서 출발하는 원소는 항상 무슨 문자로 쓴다? x.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무엇으로 쓴다? y로 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안타깝지만 네가 출발하지만 출발하는 건 함수에서 항상 x로 쓰기로 약속했어. 도착되는 건 항상 y로 쓰기로 약속했어. 라고 갑자기 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너희들이 수학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형의 이동에서 x, y가 갑자기 y, x로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대칭입니까? y는 x 대칭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 y가 갑자기 x로 바뀌고 x가 갑자기 y로 바뀌었지. 이거 무슨 대칭 되겠습니까?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왜? 원래 함수에서 식을 막 변형시키다가 맨 마지막에 역함수로 갈 땐 갑자기 y는 x로 x는 y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야.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25페이지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로 살짝 가보도록 하자. 네. 자,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니까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선 볼까? 우리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다. 뭐 이런 거 배웠지? 맞아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요. 얘 원래 함수지. 얘 역함수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요. 항상 얘는 그냥 x로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함수야? 자기 자신을 그대로 퇴하고 뱉어냈네?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예요. 그렇구나. 항등함수구나.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구나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보통 애들이 이게 역함수의 성질 이러면 그냥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냥 외워. 그런데 사실은 이 1번 공식과 2번 공식에는 엄청 중요한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직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혹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되게 더럽고 지저분한 방법이에요. 역함수는 함수 중에서 가장 나쁜 함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나쁜 역함수에 비하면 항등함수는 어때? 굉장히 착한 함수지. 왜? 3 들어가면 3 나와? 4 들어가면 4 나와? 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엄청 착한 함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1번 공식하고요. 2번 공식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나쁜 역함수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공식이에요. 맞지? 역함수가 문제에 나오면 그거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막 없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1번과 2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없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이 공식 옆에 우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합니다. 문장 적어 놓자.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어쨌든 이 1번 공식과 2번 공식 두 개는 모두 다 어떤 수학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나쁜, 역함수 나쁜 거야. 드럽고 나쁜 애야. 나쁜 역함수를 없애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란 얘기지. 나쁜 역함수를 없애는 방법들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심플하고 강력한 식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자. 우리 세 번째는 문장으로 얘기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죠. 맞습니까? 자, 뒤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합성함수 전체 역함수를 취하면 뒤에서부터 어씨 미쳤다. 여기 쓸 곳은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 쓸 곳은 남겨놓으세요. 합성함수 전체 역함수를 취하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튀어나온다.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를 취하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튀어나온다.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를 취하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튀어나온다.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를 취하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튀어나온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 이렇게 적용돼요. 요거 적용하면 뭐가 돼? F의 역함수 나오지. 그리고 요거 적용해서 G의 역함수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보조적인 설명 드리자면 H, F, G 뭐 요런 함수 전체 역함수를 취했어요. 그럼 뒤에서부터 거꾸로 튀어나오니까 제일 먼저 뭐 나와? G의 역함수.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그 다음에 H의 역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F, G의 역함수에 H의 역함수 전체의 역함수 취해볼 거예요. 그럼 얘 뭐로 나오겠어? 제일 먼저 뭐 나와? H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두 번째는 G. 그리고 세 번째는 F의 역함수.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페이지? 예, 2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렸네. 예. 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역함수 구하기 연습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채워 넣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반드시 무슨 함수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1대1 대응 함수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주어진 함수의 치역을 구한다. 치역을 구하는 이유는 역함수에서는 그 치역이 뭐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역함수에서는 정의역. 자, 수학에서는요. 함수를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표시해 주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가끔 표시하지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식 속에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예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치역을 구해야지 정의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 반드시 1번 치역 구하기야.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을요. x는 샬라샬라샬라샬라 라는 식으로 마구마구 바꿔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x 자리에 뭘 대입합니까? x 대신에 뜬금없이 y를 적을 거야. 뒤에는 y에 관한 식이 막 있겠지? 그 식들을 전부 x에 관한 뭐 이런 식들로
바꿔버릴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것이 바로 3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2번과 같이 정리된 식을 뜬금없이 x 대신 y로, y 대신 x로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x,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y로 쓰기로 함수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1번에서 구한 치역에서도 y 대신 x로 바꿔서 역함수의 정역을 완성한다. 요거예요. 자,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1번 치역 구하시오. 2번 x는 샬라로 바꾸시오. 3번 x는 y로, y는 x로 바꾸고 1번에서 구한 치역을 정역으로 변환하시오. 요 과정만 지키시면 역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풀어보도록 할까? 예. 자, 한 문제는 선생님이 해주고 한 문제는 너희들이 해보자. 몇 번 해줄까? 1번 해줄까? 2번 해줄까? 1번 해드릴게요. 2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자, 봅니다. 역함수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보니까 x는 0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야. 그럼 1단계 치역 구하셔야겠죠. 치역은 몇입니까? 치역의 범위 몇이에요? y는 x가 0 이상일 때 항상 몇 이상이야? 1 이상 되겠지. 얘가 0 이상인 수에 1 더하면 1 이상인 수 되겠죠? 네. 자, 이제 여기다 대고 선생님 뭐 이런 거 집합 써야죠. 안 써도 돼. 우린 답을 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오버해도 안 되는 거야, 수학에서.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꾸랬어? 시작! x는 샬라샬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 바꿔봐야겠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은 x의 제곱은 y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을 가지고 x는으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y는 0 이상인 수니까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수는 실수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 x는 루트 y-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게 2단계야. 그치? 그럼 이제 드디어 3단계에서 답을 내는 겁니다. x라는 문자가 온 자리에 뭐 대입한다? y라는 문자가 보이는 자리에 뭐 대입한다? x 대입합니다. 그리고 1번에서 구해놓은 정의역을 가로 열고 옆에 써주는 거예요. x는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생략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왜? 루트 속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안 써줘도 정답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치역 구한다. x는 샬라로 바꾼다. x와 y를 바꾼다. 그리고 치역을 정의역으로 정리한다. 그런데 얘는 써놓고 보니까 생략해도 된다. 얘 어디 안 가지? 어디가 안 가? 위에 y는 1 이상. 네? 왜 x 1 이상? 아, 자, 볼게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x의 제곱은 0 이상인 수니까 얘는 0 이상인 수가 되겠죠? 0 이상인 수에 1을 더하면 몇 이상인 수가 될까? 1 이상인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0 이상인 수에 1을 더하면 1 이상인 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아래는 x가 왜 얘로 바뀌냐고요? 얘는 원래 치역이었어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전부 다 x를 y로, y를 x로, 얘도 y니까 x로 바뀌는 거예요.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됐나요? 네. 또 이해 안 가면 그냥 이해 안 간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표정을 보고 찾아내면 다행인데 못 찾아내면 진짜 얼마나 학생 입장에서 깝깝하겠냐. 그치?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0초 뒤에 같이 풉니다. 다 풀었어요, 중군. 선생님 다 먹었는데요? 그거지. 예,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한번 틀려보라고 낸 거다. 틀렸어요. 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정답을 내는 데 있어서 선생님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잘 푸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항상 0 이상인 수지. 루트 소분.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0 이상인 값이 나오네. 0 이상인 값에 2를 더하면 몇 이상인 값이 되겠다? 2 이상인 값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취역은 그래 2 이상인 값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풉니다. fx를 y로 놓고 푸시면 편하겠지? 해석하기. 그래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식인데 나는 이 식을 x는 샬라샬라샬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x가 루트 밖으로 탈출해야겠지. 그래서 우선 플러스 1을 넘겨줍니다. 즉 y-2는 루트 x-1이 됐어요. 이제 x를 루트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루트를 없애버려야겠지.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 제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합니다. 아, 드디어 x는 y-2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라는 식이 나왔네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3번 들어갑니다. 그래, x자리에 y를 선생님이 써주라고 했어. 그리고 y자리에는 x를 써주라고 했어. 그리고 1번에서 보이는 치역은 정의역으로 이렇게 바꾸랬어 라고 선생님이 이제 답을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부분이 있다? 여기에 완벽한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를 틀렸을까요? 잘 기억하세요. 자, 보자. 얘는요, y는으로 시작되는 역함수였어요. 얘는 fx로 시작됐는데 내가 문제를 좀 편하게 풀려고 얘를 내 맘대로 y로 바꿨지.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fx를 이용한 걸로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fx로 시작된 문제를 쓸 때는 최종 답을 얘는 역함수였지. 뭐의 역함수였어? f의 역함수를 구한 거야. 맞니? 그러므로 답은 f의 역함수예요. 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며 x는 2 이상이야 라고 요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얘가 100점짜리 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역함수 풀 땐 혹시 fx로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답을 내셔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자. 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해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일치해?
맞죠? 맞습니까? 자, 이처럼 문제에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일치해라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은 종종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올 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지. 자,